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빛과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미증시와 코스피 코스닥을 보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시장은 술 주전뱅이처럼 행동한다. 요 부분 다시요. 증권시장은 술 주전뱅이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문구는 바로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술 주전뱅이처럼 행동을 한다. 술 주전뱅이, 우리가 술을 약으로 쓰면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반 잔 정도는 약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알코올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요 술 주전뱅이의 그러한 발의 발걸음, 술 주전뱅이의 발걸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술 주전뱅이의 발걸음을 랜덤워크 이론에 적용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는데요. 증권시장은 술 주전뱅이처럼 술 주전뱅이가 스텝 발걸음 하는 그 부분이 아무도 모른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이처럼 술 주전뱅이와도 같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면 말 다 했죠. 술 주전뱅이처럼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황홀하다, 더 돈 벌기 쉽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술 주전뱅이를 프렌드, 친구 삼아라. 술 주전뱅이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막 움직일 때 오히려 더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음날 콩나물 해장국을 사주듯이 주식을 더 사야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일의 세상, 한국 시장이 망한다. 내일의 자본시장이 망한다. 불신지옥, 믿음은 천국,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으로 빠진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걱정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포에 기업을 투자해서 한 번도,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투자로서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포에 살 때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초보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이러한 공포에 어느 정도의 현금으로만 뭐 미수나 신용, 뭐 스탁론 이러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 안 되겠죠. 절대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현금으로만 분할 매수해서 더 사면 아마도 기업이 멀쩡하고 기업을 종목을 잘 고르면 공포에 사서 한 번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단언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시장 굉장히 뭐 하락세가 굉장히 큽니다. 하락세가 커서 뭐 1900선, 뭐 시장에서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1900선, 1800선, 뭐 1000선까지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차라리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코스피가 1포인트 간다고 얘기해라. 차라리 코스닥 차라리 1포인트 간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너무 무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갈 때 지수가 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술 주전뱅이와도 같이 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술 주전뱅이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고요. 요 술 주전뱅이가 뭐 단기의 변덕을 많이 부를 때 오히려 더 전혀 그러한 공포의 소리에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 회개해라. 막 마치 그러한 것처럼요. 너무 웃기죠.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 회개해라.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막 외치죠. 지수가 하락하면 막 공포에 막 덜덜덜 떱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절대 뭐 이 시장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수가 하락할 때 더 좋다. 저는 이러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의 무릎선에 와 있는 우리 지수가 더 발바닥선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무릎 정도에 와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가 되겠죠. 어느 정도 무릎이 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후일에 보면 이러한 바닥권에 있을 때 행동 안 했다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고공권으로 지수가 막 올라갈 때 이러할 때 사는 것보다 이러할 때 어떤 뭐 도심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락할 때 하락 속에 도심이 생긴다. 오히려 더 마음의 근력이 더 튼튼해지고 성숙된 투자를 하기 위한 뭐 도를 추구하는 깨달음, 주식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이 더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심이 생길 때 깨달음을 얻고 더 사고 더 사면 아주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100년 된 호두나무, 100년 된 호두나무의 그 겨울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겨울철에 100년 된 호두나무를 보고 있으면 봄이 안 올 것만 같아요. 잎이 자라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5월 말이죠. 5월 말 호두 열매 작은 것이 뭐 큰 게 열렸다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이 열렸습니다. 이 겨울에 마치 지수가 하락할 때 이 겨울에 IMF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우리 한국 시장은 절망적이다, 한국 시장 왜 투자하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지난 박스피 10년 가까운 박스피 동안 우리 기업들은 열심히 실적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 반토막 날 때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한국 증시의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이라고 내일의 입이 자라날 것 같지 않다. IMF가 온다. 내일의 세상이 망한다. 거기에 호들갑에 떠는 거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주식 투자라는 건 그러한 거에 사람의 마음이 뺏겨서 놀아나면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단기에는 제대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일에 제가 했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과연 지금이야 술 주전뱅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신경이 쓰여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겨울이 와서 입이 자라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겨울이 자라나고야 만다라는 뭐 보편적인 얘기를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버핏의 말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뭐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귀에 담을 부분은 담아야 되겠죠.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1등까지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주식을 사모은다면 이 기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길 바랍니까? 내려가길 바랍니까? 뭐 개인 투자자가 뭐 5년까지 뭐 사지 못하더라도 뭐 3개월 동안 산다. 3개월 동안 사는데 지수가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다녔고 3개월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하면 지수가 내려가는 게 더 좋죠. 그 이유는 바로 평균
지수가 내려가면 평균 기업의 그 주식 시가총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내가 분할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지수가 내려가길 바랍니까? 올라가길 바랍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이러한 얘기를 귀담아 못 들으면 이러한 얘기를 귀담아 못 들으면 계속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주식을 사 모은 다음에 이 기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길 바랍니까? 내려가길 바랍니까? 당연히 내려가길 바라야 돼요.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 사고 더 사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후일에 주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겁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투자하라. 이러한 연꽃처럼 투자하라. 온갖 진흙탕의 시장이 진흙탕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오히려 더 모든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서 종목 선정을 아주 잘하면서 집중 투자를 할 종목의 한금주에 대해서 담으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펼쳐졌다. 지수가 막 휘어찬란하게 신고가를 갱신할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너무나도 좋은 진흙탕이지만 연꽃이 피어날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한금주를 발견했으면 투자하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우지수 어느 정도의 요 고공권에서 조금 많이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또한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의 다우지수 플러스 0.37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십자형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초가보다 종가가 조금 더 낮은 하지만 갭상으로 떠서 플러스 0.11%로 상승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미국의 트럼프가 요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하위 문제를 함께 패키지로 엮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트럼프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트럼프는 증시를 신경을 쓴다. 미 증시를 신경을 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하락해도 트럼프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증시를 끌어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암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친환경적인 어떤 발언, 증시 부양에 대한 발언을 앞으로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25%에서 조금 하향했습니다. 3%대로 전망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JP 모건에서 발표했습니다. 조금은 요럴 때 전망치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늦게 나오지만 트럼프는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증시가 떨어지니까 하웨이 제재에 대한 90일 유예를 밝히면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도 하웨이의 그 제재에 대한 부분을 90일 뒤로 미루면서 어느 정도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한 발 물러선 그러한
발걸음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에는 목적은 재선이다. 재선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바이든과의 투표율에 있어서 바이든이 42% 지지율이 나왔고 34%가 트럼프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지는 꼴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미중 무역 분쟁을 오래 끌고 갈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코스피에 있어서 결국에는 10년 동안의 박스피 거의 10년 가까이 되죠. 요런 박스피가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일이 있나 싶습니다. 단 주식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면 막 오만 가지 걱정이 많이 들죠.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막 천년 만년 주시장에 막 오면 막 천년 만년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한 걱정 저도 예전에 초보일 때 많이 더 걱정을 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많이 했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45포인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전에 금융위기 때의 PBR이 과연 몇이었냐? 0.85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코스피가 0.9, 거의 0.85배, 2000선 깨지면 0.85배로 진입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텐데요. 이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그렇게 위기냐, 그렇게 공포적인 상황이냐, 이전에 한반도의 위기 때보다 더 공포적인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단연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느 정도는 미중 무역 분쟁이 또다시 얘기가 들리겠죠. 하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땡큐한,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땡큐한 가격이다. 저는 단연코 신고가를 갱신하는 2600포인트보다도 오히려 더 현재 초보분들이라면 더 사고 더 사야 된다. 오히려 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들이 주식을 얘기할 때 그러할 때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얘기하지 않을 때 증거사 객장에서 신부님들이 나타나서 애를 얻고 가정주부님이 나타나서 주식을 사달라 할 때, 그러할 때 너도 나도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갑자기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 주식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때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내일의 세상이 망한 것처럼 코스피가 1포인트 간다, 코스닥이 1포인트 간다고 마치도 비유로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그러할 때가 더 사야 되는 것이다. 오히려 더 초보분들이 와서 현금을 놓고 분할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더 빠질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1984포인트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 하향 일탈할 때 과연 후일에 계속 하향 이탈만 하겠냐, 이름하여 코스피가 1포인트 가겠냐, 코스닥이 1포인트 가겠냐,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오히려 더 너무나도 좋은 마치 한금주에 대해서 심루타가 막 가능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사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라는 이러한 올바른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차를 볼까요? 금융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고 금융위기가 끝나자마자 현대차가 35,000원 하던 주가가 헐 날아가면서 2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7만원까지. 오히려 더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주 술주전맹이처럼 움직일 때 오히려 더 현대차와 같은 주주를
발견을 해서 더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지. 어머나 무서워, 어머나 내일의 세상이 망한대 하면서 다 팔고 떠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현대차,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떠는 공포 속에서 기아차가 뭐 5,700원 하던 주가가 8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가 끝나고 주가가 뭐 3만 원대 하던 주가가 47만 원까지 올라갔죠. 공포는 항상 공포만 끝나는 것이 아닌 기회로 다가온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더 차기 주도주에 대해서, 황금주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서 더 담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온갖 거짓 선지자가 우르릉 몰려올 때 전혀 흔들림 없는 투자, 진흙탕 속에 연꽃이 자라듯이 신념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